스마트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소리가 있죠? 바로 알림 소리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 알림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이렇게 알림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알림들이 전부 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Gmail의 경우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여러 개의 알림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분류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알림 창이 나오게 되죠. 알림 우측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알림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시스템 알림입니다. 내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알려야 할 것이 있어서 알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외부에서 온 내용에 대한 알림들은 우측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읽음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이 읽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알림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을 열게 되면 보관 처리 읽은 상태로 답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답장을 누르시게 되면 메일에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메일 기능이 실행이 되죠. 답장 누르시면 이렇게 Gmail이 실행되면서 답장을 바로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보관 처리를 누르시게 되면 보관함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읽은 상태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메일을 여셨을 때 해당 메일을 읽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디서 온 알림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알림의 경우는 통화 버튼이 나오게 되죠. 통화를 누르면 해당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지워야 할 경우에는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면 해당 내용을 지울 수가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 지우기 버튼 누르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알림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알림 기능이고요.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서 알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앱 알림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필요 없는 곳에서 온 알림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받을 필요가 없는 알림들은 전부 꺼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많을수록 이런 체크하는 항목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여기서 온 알림은 받을 필요가 없다 하실 경우에 그런 알림들은 전부 꺼두도록 하세요. 여기서 앱만 잘 선택해 두셔도 알림 숫자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잠금화면 알림이죠. 잠금화면 상태에서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그게 싫으실 경우에 잠금화면 알림 사용 중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켜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을 때 잠금화면에서도 알림이 보이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싫으실 경우에는 잠금화면 알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금화면에서는 알림이 왔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 알림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 다음은 알림 팝업 스타일인데요. 알림 팝업 스타일을 두 종류로 설정할 수 있죠. 간단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면 알림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알림이 떴을 때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떤 알림인지 알 수 있겠죠. 이 기능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오게 되면 무음 모드일 때도 있고 해서 알림이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시면 알림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자, 또는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죠. 이렇게 테두리에 선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고급 들어가시면 투명도, 너비, 알림 길이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너비를 좀 더 넓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알림 너비가 넓어졌죠? 자, 그 다음 효과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일식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알림이 오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알림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색상만 보면 알 수 있는 키워드별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별 색상에서 광고를 설정을 해볼게요. 자, 광고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알림이 빨간색으로 오면 광고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은 택배 배송도 많이 시키는데요. 언제 배송될지 많이 기다리시죠? 자, 이럴 때 색상을 선택하셔서 배송 도착 문자나 알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배송 도착은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알기 쉬운 컬러 두세 가지 정도만 지정해서 키워드를 지정을 해두시면 알림 내용을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알림 표시에 나오는 컬러만 보고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분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림을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광고 알림을 분류한다든지 오래된 알림, 백그라운드 활동 알림, 최소화된 알림을 전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고 알림을 분류를 해놨는데요. 알림 창을 열었을 때 광고는 전부 묶여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네이버만 묶여 있죠. 이렇게 네이버에서 온 알림들이 묶여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림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림 분류에 체크를 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는 알림은 광고들은 전부 묶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묶여 있는 알림은 한 번에 이렇게 없앨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이용하시다 보면 이 알림 창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래된 알림이죠. 받은 지 며칠 지난 알림도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알림 내용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도 체크한 이후 시점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지웠다든지 또는 분명히 알림이 와서 나중에 확인하려고 보니까 알림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앱으로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보기 전에 지웠습니다. 그러면 알림이 왔어도 알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알림 기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받았던 알림들의 기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알림 내용들은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알림이 왔는지도 여기서 전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알림 기록은 꼭 사용 중에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네이버 알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7개가 묶여 있는데 자, 어때요? 지금 왔던 알림들 기본 내용은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받은 알림 기록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림 중에 나중에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알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메일이 왔다든지 또는 문자가 왔을 때 바빠서 못 봤을 경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알림은 반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알림음을 반복할 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메시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들은 내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림이 다시 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겠죠. 반복 시간 3분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걸 10분으로 주시게 되면 10분 후에 해당 알림에 대한 알림음이 다시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도 같이 울리게 할 수 있죠.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알림이 왔어요. 바로 답장을 할 수 없죠. 이럴 때 반복 시간을 지정하시게 되면 10분이 지나면 다시 메시지가 왔다고 알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창이 열리게 되고 우측 상단에 앱 정보 버튼이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죠. 지금 알림은 차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알림을 허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리 및 진동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알림이 허용됐다고 바뀌었죠. 다른 앱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의 경우도 터치하고 기다리면 앱 정보가 나오고요. 앱 정보 누르시면 여기서 알림 지정할 수 있죠.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알림음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림들이 쌓이면 이 알림을 넘겨서 한참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많이 알림이 쌓인 것을 정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로 알림이 필요 없는 앱들은 알림을 꺼주도록 합니다. 앱 알림 들어가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에서 알림이 필요 없는 앱들은 알림을 꺼주는 거죠. 여기서 알림을 허용할 앱들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알림을 받는 양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라든지 메모라든지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꼭 받을 필요는 없죠. 이런 것들은 알림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림이 필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문서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알림을 받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서 당장 알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일단 알림 허용을 꺼서 어느 정도 정리부터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알림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알림이 꺼지게 되면 카카오톡이 오더라도 카카오톡이 왔다는 알림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메시지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켜주시는 게 좋고요. 통역이라든지 팁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꺼줍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을 받을 앱과 받지 않을 앱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분류로 들어갑니다. 이 알림 분류는 같은 카테고리의 알림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광고는 하나로 묶어주고요. 오래된 알림도 하나로 묶어줬죠. 이렇게 되면 알림창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알림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이 알림을 보시면 구글에서 온 알림인데요. 6개가 하나의 알림으로 묶여 있죠.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의 알림이 보이게 되죠. 이 알림들은 같은 분류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복잡한 알림창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알림 분류에서 광고라든지 오래된 알림, 백그라운드 활동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주시면 나중에 알림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 다음 상단을 터치해서 알림창을 꺼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알림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알림이 오는 건데요. 여기 있는 종 모양을 누르시면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과 관련된 알림은 앞으로 오지 않겠죠. 필요 없는 알림이 자꾸 울릴 경우에는 해당 알림 터치하고 기다리셨다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확인이 끝난 알림은 지울 수 있죠.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게 되면 알림을 지우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알림을 나도 모르게 지우는 경우도 있고 지나간 알림인데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똑같이 고급 설정에 들어오셔서 알림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온 알림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24시간까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24시간 안에 온 알림들은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은 알림이 31개가 왔네요. 그 다음 구글 알림은 20개가 왔죠. 열어보시게 되면 구글에서 온 알림들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 기록에서 온 알림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을 경우 지워진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과 메시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메시지가 삭제됐다고 나오죠. 들어가 보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알림 들어오신 다음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기록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온 지워진 카카오톡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라고 왔네요. 자, 이렇게 지운 메시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봤던 보지 않았던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왔을 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답장을 해야 되는데 알림 확인하고 다시 메시지로 들어가셔서 상대편을 선택한 다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복잡하죠. 아예 알림창에 답장 버튼이 나오면 바로 알림창에서 답장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똑같이 고급 설정에 들어오셔서 알림에 답장 또는 동작 버튼 추천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돼요.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림창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알림이 와 있죠.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추천하는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통화를 하거나 읽음으로 표시, 답장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죠. 즉시 답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알림창에서 간단하게 통화하거나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이 알림의 답장 또는 동작 버튼 추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켜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업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알림이 와서 꼭 확인을 해야 하거나 나중에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플로팅 알림을 이용을 하시면 항상 홈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플로팅 알림 선택합니다. 저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버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블로 떠 있어요. 홈 화면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버블로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버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앱이 팝업 화면으로 나오게 되면서 팝업 화면 상태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닫으실 때는 다시 배지 모양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중요한 알림은 잊어버리지 않고 홈 화면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필요 없어요. 이제 용무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앱 배지를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X라고 있죠. 여기에 얹으시면 버블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겠죠.